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레파스 몰빵 로그입니다. 이 Unusual Machines를 먼저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는 드론 회사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꺼내내야 합니다. 이 Unusual Machines UMAC는요, 드론을 단순히 만드는 그런 조립 회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드론 산업 안에서 단순히 말하자면 이 드론 산업이라는 커다란 구조 안에서 부품 공급망이라는 위치에 서 있는 그런 회사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왜 $20, $30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만약에 $50까지도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감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은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하늘을 나르는 기계잖아요. 자율 비행도 하고, 그다음에 군사, 물류, 촬영 이런 모든 곳에 수많은 활용처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미래 산업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되죠. 이 완제품 드론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하고 지옥에 가까운데요. 이미 중국 기업, 특히 DJI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은 극단적으로 굉장히 치열하며 기술 격차도 단기간에 좁혀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완제품 드론 회사가 장기적으로 높은 마진과 안정적인 성장성을 갖기라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제품 드론 회사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시선으로 드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에 관점을 두고 바라보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미국은 더 이상 드론을 취미용으로만 가거나 아니면 민간 촬영 장비용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드론은 명확하게 군사 자산이자 소모품으로 재정의하게 됐는데요. 고가의 정밀 무기보다도 싸고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드론이 전장의 핵심이 됐던 것입니다. 즉 현대전에서 이 드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전쟁 방식과 이런 조달의 구조 변화를 이끈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미국 정부와 국방부의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드론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다면 이걸 어디서 과연 조달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언제든지 중국이 배신 때릴 수도 있고 스파이 짓을 할 수도 있고 도청 장치를 심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중국산 부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조금 더 싸더라도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안보를 위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국산 드론이나 아니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게 바로 미국한테 있어서는 리스크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NDDA라는 법인데요. 미국 국방 수권법이라는 건데, 이게 부품 조달하는 그런 규칙이고, 이 규칙은 단순히 완제품만 미국에서 생산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품의 공급망까지도 미국의 표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제품 드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여전히 많지만은 이 NDDA 규정을 만족하는 부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없습니다. 제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UMAC, 즉 Unusual Machines가 여기를 장악을 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Unusual Machines는요, 처음부터 이런 시장을 노리고 만들어진 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 미국 규정에 맞는 드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 드론 산업의 앞단이 아니라 아랫단, 그리고 굉장히 끈적하고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요, 이 부품 공급망의 특성이 또 있는데요. 완제품과는 다르게요, 한번 채택이 되면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과 검증을 한 번만 통과한 뒤에는 그 뒤에 반복적인 주문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마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한 대 팔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론이 10,000대, 100,000대 이렇게 계속 늘어날수록 부품의 수요는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다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군사, 공공 영역에서는 가격보다는 이 신뢰성과 규정 준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게 되면 지위가 굉장히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MAC, 이 회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Unusual Machines는 아직은 완성된 단계의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도 아직 작고 수익성도 아직 부족하면서,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아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고위험 소형주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회사의 위치와 타이밍인 것이죠. 그래서 UMAC는 현재 이제 수요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 수요를 매출로 바꾸기 위해 공급 능력을 키우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초창기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자료와 시장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이미 엔터프라이즈나 이 방산 쪽에서 구매 오더가 벌써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 오더들이 2026년 상반기까지 실제 출하와 매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언젠가는 매출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도 이 구체적인 시점이 점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데요. 초기 기업이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형 성장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반면에 이 Unusual Machines는 검증의 창이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무 구조에 있어요. 바로 UMAC는 아직까진 적자지만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현금이 충분하고 부채가 많이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안전하다 이런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생산 라인을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동화 투자도 하고 재고 확보도 하고 인증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대처하고 성장을 하려면요,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감당해낼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부족했다면 이런 계획들은 모두 공허한 말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금이 있다는 것은 이 성장 가능성을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셨다면은,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소개했을 때 그때가 한 7, 8달러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14달러에서 15달러인 것이죠. 거의 100%가 올랐고, 이제 저는 앞으로 20달러 초중반,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30달러, 50달러까지도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사실상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저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 정도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실적에서 실제 매출 성장이 확인이 되고 그 매출이 일회성 구조가 아니라 반복 주문되는 구조라면은, 그러면 시장은 더 이상 이 Unusual Machines를 적자형 소형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미국 드론 국산화의 공급망의 한 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뭐 주문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마진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고위험 고변동성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수익을 노린다면 어떠한 리스크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UMAC의 성장 논리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정책, 규제, 그리고 전쟁 양상, 그리고 공급망 재편, 이런 큰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표현,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이 UMAC는 단순히 드론이 뜬다, 드론주가 뜬다, 이런 베팅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 미국이 드론을 국가안보 인프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필연적으로 시대에 의해서 필요해진 이 부품 공급망의 초기 플레이어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작고 미완성적인 회사지만 만약에 이 구조가 들어맞아서 성장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게 된다면 주가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해한 상태라면 20달러, 30달러, 특히나 50달러마저도 이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조건부 시나리오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주가의 흐름을 알게 되려면 이 주가가 어떤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회사의 주가는 드론이 뜬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실제 사업의 진행 단계가 하나하나씩 증명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재평가되는 구조를 가질 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는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검증 구간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Unusual Machines가 각 주가의 단계를 달성하려면 어떤 구간을 거쳐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구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구간인데요, 바로 20달러 초반대인데요. 이 구간은요, 진짜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만 시장에 확인이 되더라도 달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은 이 Unusual Machines에게 굉장한 위대한 미래나 완성된 수익 모델을 아직까지는 크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구 수준은 굉장히 단순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 회사가 말해왔던 엔터프라이즈 주문, 그리고 구매 오더, 그리고 수요 증가가 실제 분기 실적의 매출이라는 숫자로 찍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기별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그 증가가 일회성이 아니라 주문 이행 결과라는 이런 설명이 붙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적자여도 되고 마진이 낮아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만 아니라 숫자가 처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시장은 이 언유저얼 머신스를 단순한 테마주나 기대주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 전환 초입에 들어선 성장주로 다시 분류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0 구간까지 가려면은 훨씬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때부터는 시장이 단순한 매출이 늘었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주가가 성장하진 않을 것이고요. 질문의 방향성이 바뀔 것입니다. 이 매출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거를 굉장히 면밀히 따져볼 것이고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주문과 구조적인 수요에 있습니다. 같은 고객이 다시 주문을 넣거나 장기적인 공급 관계나 아니면 프레임 계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매출 구성이 특정 고객이나 단일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우전하지는 않고 엔터프라이즈, 방산, 공공 영역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높은 마진을 요구받지는 않았지만 최소 매출 초ing 이익률이 바닥을 찍고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신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도 증설을 계획 중이라는 말보다는 증선이 완료되었고 이제 자동화로 단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은 시장은 이제 UMAC를 더 이상 단순한 소형 성장주로 보지는 않고 미국 드론 국산화 공급망의 한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라는 이런 구간은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보증한 구간이고 이제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 시나리오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가격대는 단기 목표라기보다는 이 구조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드디어 열리는 그런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시장은 이 언유저얼 머신스를 단순히 부품 회사로만 보지는 않고 대신에 이 회사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부품 공급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체 가능한 그냥 흔한 부품 공급자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과연 전략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병목을 해결해주는 핵심 인프라 기업인 것인가 이런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방산이나 공공 영역에서 위치가 훨씬 분명해지고 주가 상승이 가팔라질 것입니다. 핵심 프로그램의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 계속해서 인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장이 바라보는 TAM, 즉 시장 규모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이 미국산 드론 부품 시장이 $6억 이런 숫자를 넘어서서 드론의 국산화 그리고 군수, 공급 인프라 확장까지 더한 그런 큰 구조로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익성 역시도 완전한 흑자 전환 그리고 엄청난 수익성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벌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UMAC는 단순히 성장주가 아니라 전략적인 프리미엄이 붙은 자산으로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는 과장된 목표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게 된다면은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장기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편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그런 실패 지점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주문이 실제로 매출로 찍히지 않은 경우인데요. 구매 오더는 있었지만 취소되거나 아니면 지연되거나 아니면 실적에서 기대만큼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지점은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이 계속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국산의 수요는 다 잡더라고 하더라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서 가격이 힘들어지고 자동화와 규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회사는 매출만 큰 적자 회사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특정 고객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이것 또한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하나가 틀어지는 순간에 이 성장 스토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인 증자나 아니면 주가 희석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면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해도 주주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남는 구조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언유저얼 머신스를 바라보는 가장 정직한 시선은 이런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성공한 회사도 아니고 실패를 확정한 회사도 아니고 다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구간에서
비교적으로 또렷하게 성공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 아니면 $20 초반대에 바로 검증이 시작될 것이고 $30부터 구조가 확인이 된다면 그대로 괜찮게 달려갈 것이고 $50부터는 플랫폼 영역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문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마진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에 제가 지금 바라보는 이런 관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균형 잡힌 이해 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들에게도 과장 없이 이 회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진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거나 어려운 내용이셨을 텐데 여기까지 온 거 모두 집중력 잘 발휘하신 겁니다. 모두들 돈 크게 벌 자격이 있고요. 계속 공부해 나가자고요. 화이팅!